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입원 환자 수를 추가 제한할 계획입니다. 소아과 전공의부터 시작한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도 다른 필수과로 확대하며 액수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도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았던 2천억 원 상당의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아시아나항공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연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으로 0.7%포인트나 상향 조정하면서 한미 성장률 역전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2.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국의 1.4%를 앞지른 바가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양 시장 모두에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3월 FOMC에서 우려했던 건 연내 금리 인하의 횟수가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3차례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입장을 좀 확인하게 되면서 우려감이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금리 인하의 시기라든지 정도는 추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장에서는 양대 시장이 모두 기분 좋은 상승폭을 켜내줬고요. 자, 이제는 이런 시장에서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이렇게 시원하고 또 이렇게 확실한 상승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오늘 무려 8%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좀 나온 그런 시장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갭상승 이후에 장중에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온 거죠. 갭상승으로도 충분히 올라왔고 거기에서도 장중에 더 올라갔다. 뭐 이런 시장이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데 오늘은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역시나 이제 뭐 미국장에서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됐겠죠. 당연히 이제 뭐 FOMC 결과가 이제 예상치를 부합하게 나타나면서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이제 기대하던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을 시켜주면서 이런 부분이 바로 시장 상승에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연준이 그동안에 이제 청개구리 같은 그런 발언을 해왔었는데 뭐 이번에는 좀 비둘기적 발언으로 해주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쳤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보면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2% 간다라는 추가 확신이 좀 여전히 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물가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 2% 정도 때까지 좀 내려갈 거고 또 2% 정도 때에서 확인이 되는 순간 그때 바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 준 것으로 일단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제 가장 크게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일단 좀 확인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오늘 단지 상승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매매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졌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 2,700선을 확실하게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뚫어주는 부분이 나왔고 이 2,700선을 어느 정도 뚫은 다음에는 안착을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주도주나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또 움직이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동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순환이 계속되는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2,700선에서 이제 안착이 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좀 순환세가 좀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 오늘도 이제 좀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종목군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시간적으로 좀 따져 보면은 오전에는 어느 좀 반도체 쪽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뭐 갑자기 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나 로봇, 뭐 제약 바이오 다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줘서 여러분들도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면서부터는 이 모든 전체적인 섹터들이 다 이 잘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3월 달은 종목 차별화 장세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순환 사이클이 나오지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만큼 뭐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해서 더 좋고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처럼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는 오늘 우리 시장이었는데 자, 이 같은 상승 흐름 나도 이제 같이 좀 만끽하고 싶다,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니까요.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김호주 강사님과 전략 현명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이 미 FDA 승인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도 나와 있고요. 코리아 FT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아미코젠 무려 20%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대,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또 이어나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발언을 한 데 이어서 마이크론의 호실적까지도 발표가 되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 후반에 강하게 탄력을 확대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주춤했었던 이 로봇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이 적자 행진을 끊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HLB 제약을 좀 살펴볼 텐데 가남 신약이 미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향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22%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 살펴볼 텐데 오늘 굉장한 주가 상승을 장중에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이 아미코젠이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리아 FT는 국내 유일의 카본 캐니스터 생산 업체인데요. 최근에 현대차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넣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장중에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1%대 상승 마감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우리 강사님께서 반도체 종목들 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우선은 그렇다면 저희가 삼성전자부터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뭐 대장주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했었던 또는 보유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부터 이제 좀 급등이 나와줬어요. 삼성전자의 이런 급등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예. 가장 덩치가 큰 만큼 천천히 올라가고 또 천천히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뭐 이번에 급등이 나온 이유는 뭐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가 뭐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그리고 또 이제 HBM을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 이제 올라간 흐름이 보여줬는데 어제 상당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도 뭐 좀 올라가긴 흐름이었지만 하지만 이제 HBM 쪽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 좀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잡고 있고 또 선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후발주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뒤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이 이제 HBM을 납품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납품이 이루어진 거는 아니지만 뭐 테스트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 그리고 또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계속해서 좀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와 이제 격차를 점점 좁히기 위해서 이런 액션들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이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보여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가져가야 될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뭐 시장이 빠지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79,000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는 뭐 지금 사던 내일 사던 어제 샀던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이에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또 신규 매수, 뭐 추가 매수 다 좋습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 좀 보유를 하는 그런 흐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강한 주가 상승은 언제나 좀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순서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이제 하스타5 종목으로 나왔는데 드디어 로봇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오늘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고 반도체가 일단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AI나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로봇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로봇주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뭐 대장급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장주의 위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로보스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정을 좀 보게 되는 건데 이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총이 좀 진행이 됐고 항상 이제 주총 시즌에는 이 로봇주들이 이제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또
확실히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뭐 아지네스텍,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이제 굉장히 잘 나와줬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종목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좋은 이 급등이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많이 살아있고 또 이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가 꺼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핫하지만 또 지켜봐 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런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로봇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AI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추후의 실적이라든지 주가의 추세들을 잘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약인데 간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늦었나요, 이제는? 안 되나요? 제약주나 바이오 HLB 제약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된다라고 일단 먼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HBL 뭐 제약뿐만 아니라 오늘 그룹주 전체가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최근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간암 관련된 이 신약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이 허가가 이제 약 한 50일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내 이제 처방약 급여 관리 이 업체도 손꼽히는 케오론 RX에서도 이 리보세라니까 그다음에 캄렌리주맙 요거를 이제 유력한 허가를 내주겠다 뭐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및 이제 생물학적인 파이프라인에서 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허가가 날 것으로 일단 거의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줘요. 하지만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뭐 모두 이제 HLB 그룹주 전체가 이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케오론 같은 이제 PBM 쪽에서도 이 계속해서 좀 허가를 이제 유력하게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올해 2월 달 들어서 이제 좀 흐름이 좀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잠잠하게 있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주는데 뭐 간암 관련돼서 이제 흐름이 딱 나오다 보니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나와줬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바닥을 좀 잡아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급등 나오면서 추가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들만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안 돼요가 맞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이제 하는데 이 50일 전후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허가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지금 당장 신규 매수는 정말로 안 된다고 짚어주셨고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아미코젠입니다. 오늘 굉장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자, 그러면 얘는요? 뭐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아미코젠 근데 이제 아미코젠은 이제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어느 정도 이제 관심도라든지 거래량을 봤을 때 HLB 제약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좋았던 종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코젠이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 오늘 제일 많이 움직였다. 이렇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배지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그대로 좀 반영이 됐어요. 뭐 시장도 물론 원체 좋았지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나왔고 아미코젠이 이번에 이제 신규 수주가 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황이 되고 이 업체가 이제 이 송도에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기업으로 좀 알려졌는데 이 인천에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또 공장이 또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시험 운행을 거쳐서 5월부터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이 배지는 이제 산소, 아미노산, 뭐 비타민, 뭐 이런 지방, 미네랄 등 이제 100종의 성분을 혼합한 그런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성공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이 순수한 기술, 순수 우리 기술로 생산을 하는 업체다. 뭐 이런 타이틀을 좀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미코젠이 유일하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가장 크게 나와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FOMC 결과도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힘입어서 제약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미코젠 이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준 흐름이에요 오늘.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HLB 제약 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역시나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 부분이고 또 한 차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좀 어느 정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또 저점 매수를 해야 버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생각을 하면서 보유자분들만 뭐 보유하시고 신규 매수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단기간에 급등을 보인 종목들은 좀 섣불리 쫓아가기보다는 충분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남아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코리아 FT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로봇, 거기에 자동차까지 오늘 이제 다 나오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나온 상황인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이제 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일단 매출액이 한 7,300억,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도 좀 300억 정도로 전망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좋아지는데 사실 이 종목은 뭐 뭔가 이렇게 딱 분석이라든지 막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또 하이브리드 관련된 이런 업황이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좀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코리아 FT 이제 그냥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5,000원대 선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매물대가 좀 흘러나와져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MACD가 좀 하향 쪽으로 가 있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뭐 크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도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 종목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이 종목을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 이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나는 매일매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우리 강사님과 함께 시장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서두에 지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주신 강의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매매에 대한 부분에 앞서서 이제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이 시세 움직임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세의 움직임의 법칙,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매매를 할 때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건데, 물론 이제 뭐 제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뭐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되겠죠.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저만 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다. 내 스스로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하나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시세라는 것은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과 같아요. 물론 이제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니까 차곡차곡 올라간다? 뭐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려갈 때는 조금 틀립니다. 내려갈 때는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 번에 훅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차트를 쭉 펴놓고 보면은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천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반대로 시장이 빠질 때는 단 한두 차례에 의해서 확 빠지는 그런 흐름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시장 자체는 항상 상승을 바라보고 갑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안 좋은 의미에서 확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한 번에 와장창 빠지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상방 쪽을 노린다거나 하방 쪽을 노리는 게 이제 분명하게 좀 그게 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 봤을 때는 좀 시장이 올라가는 쪽에 많이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배팅을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내려가는 쪽에 배팅을 하는 분들은 이제 좀 남자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배팅을 좀 많이 하기는 합니다. 이게 좀 흐름 자체가 조금 틀려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시세가 움직이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장 시작부터 올라갔다. 물론 이제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올라갔으니까 시장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1분봉 차트거든요. 1분봉 차트인데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1분 안에 이 1분 안쪽에서 모든 현상이 다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즉 시장이 내렸다가 올려치는 시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시가가 저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가가 저가인 확률이 아니라 분명히 내려갔다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상황을 봤을 때 양옵션의 시가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콜옵션의 시가는 2.6이고 풋옵션의 시가는 뭐 2.97이나 2.24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선택적으로 보면 돼요. 2.24와 2.97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어느 쪽이 2.50을 깨는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내가 상방론자라면 오늘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간다. 왜? 어젯밤에 분명히 FOMC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 오늘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 콜옵션의 저가가 2.33을 딱 찍은 게 나왔죠.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시가에서 살짝 빠졌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9시 장 딱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시장이 장대 음봉을 찍어놨던 거, 그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2.62에서 시작한 이 콜옵션이 2.33까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땐 뭐예요? 2.50이 깨졌잖아, 콜옵션이. 콜옵션이 2.50 깨졌으면 그럼 오늘 시장 하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지만 풋옵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반대편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2.33이 풋옵션의 고점인 2.56을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2.33이 2.56을 치고 올라오느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아까 시가가 얼마나 그랬어요? 풋옵션
2.97이다. 이 2.97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50으로 깨져 있죠. 그죠? 2.50이 이 깨졌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오늘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갭상승이 나온 거고 장중에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자, 2.33의 저점 2.33으로 시작한 콜옵션이 2.56을 치고 올라간다. 그럼 반드시 어디까지 간다? 시세가 나는 옵션은 그 다음 행사가의 고점에 도달한다. 자, 3.32에 도달하는 흐름 보세요. 3.32에 도달했죠? 그죠? 2.33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3.99까지 올라갔어요. 고점이 4.44인데. 그러면 2.56을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3.32를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치고 올라가겠어요? 3.32를 치고 올라가서 4.26까지 도달하는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콜옵션이 올라간다.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콜옵션이 올라간다. 선물지수가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목표점은 어디예요? 5.37. 그 다음 목표점은 6.50. 그 다음 목표가는 7.95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4.26을 치고 넘어가서 4.44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콜옵션이 4.26을 치고 올라가서 4.44까지 갔네? 그 다음 목표가는 5.37인데 4.26을 깨고 내려가네? 그럼 뭐예요? 시세는 딱 거기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목표가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산 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를 이제 굉장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단순하게 목표점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는 2.50 붕괴가 핵심이다. 콜옵션이 잠깐 2.50을 붕괴해서 저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풋옵션이 2.50 붕괴하는 순간 콜이 2.50 돌파를 하고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어제 미국장에서 FOMC가 미국장에서가 아니라 어제 미국에서 이제 FOMC가 연준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나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아침에 딱 눈 떠서 이제 시장 딱 들어서 HTS 딱 켜놨더니 엄청난 갭상승이 일단 나왔어요. 그죠? 엄청난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거 왜 이러지? 몰라도 된다. 왜? 콜옵션이 2.50을 깼고 풋옵션이 2.50을 깼어. 그러면 반드시 한 놈은 치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 풋옵션이 2.50을 깨고 내려가고 콜옵션이 계단 형상을 나타내니까 바로 오늘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옵션 가격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핵심은 뭐다? 바로 오늘 장의 핵심은 풋옵션의 2.97 요 시가에서 2.50을 깨고 내려갔다. 그래서 시장은 올라간 것뿐이다. 그죠? 시장을 예측을 하고 시장을 예상을 하고 시황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FOMC 발언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FOMC 발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황을 보지 않는다거나 예측을 하지 않는다거나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만 봐도 오늘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을 매매를 하든 선물을 매매를 하든 뭐 옵션을 매매를 하든 해외 선물을 매매를 하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측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뭐 물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정보를 이제 얻는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일정 매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언제 뭐 어떤 발표가 나올 거고 언제 실적이 나올 거고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주식의 움직임의 흐름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선물이나 옵션 또는 뭐 이제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가 되어 있고 ELW, ETF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응의 영역이지 뭔가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의 싸움에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어느 정도는 다 이 매매를 할 때 이런 부분들만 알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트를 좀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지수가 이제 오늘 2,700선이 좀 넘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선물 지수를 이제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 뭐냐?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이제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일 어떻게 볼 거냐를 본다면 사실 외봉을 찍어놨어요. 375.75. 뭐 종합주가 지수를 보더라도 외봉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2,755선에 되면서 이제 외봉을 찍어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00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 부분에서 흔드는 흐름을 한 번씩은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횡보 장세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좀 잘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뭐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고 우리 개인, 외국인, 기관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다 팔았어요. 그죠? 코스닥도 다 팔았어요. 왜? 시장이 올라가니까 다 파는 거예요. 선물도 팔았고 콜옵션도 팔았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뭐예요? 개인들은 그냥 오늘 다 팔았어요. 그죠? 개인들이 팔아서 오늘 시장이 올라갔을까? 아니에요. 오늘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들였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싸우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싸우는 건 별개의 문제고 개인들이 어디에 몰렸나만 보면 돼요. 오늘 시장에 올라갔을 때에 왜 올라갔느냐? 뭐 수급적인,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는 개인들이 다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개인들이 한쪽 방향에 몰렸다. 매도 쪽에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갭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가져줬다. 왜 그러느냐? 바로 개인들이 매도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 때 저한테 팔으라고. 제가 다 사드리겠다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팔 때 시장은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 수급 어떻게 보는 거지? 뭘 봐야 되지? 거래량이 어디에 실렸지? 지금 기관이 뭐 하고 있고 외국인이 뭐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딱 봤더니 개인들이 매도에 다 몰려 있네. 그러면 절대 시장은 내려가지 않는다. 반대로 개인들이 매수 쪽에 다 몰려 있었다 그러면 절대 시장은 올라가지 않아요. 반대로만 가면 돼요. 반대로만.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돼요. 개인들이 매도에 몰렸으면 상방 쪽에 배팅을 하면 되고 개인들이 상방에 몰렸으면 매도에다 배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뭡니까? 382 콜옵션 2.50 종가 마감했어요. 그죠? 2.50 얘가 깨지면 뭐예요? 단순하게 2.50이 깨지면 내일 시장은 하락장. 얘가 깨지지 않으면 내일 시장도 올라간다. 절대 예측하지 마시고 예상하지 마시고 이 우리나라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이 이점으로 주목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런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시장 이야기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우리 김호주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1타 주식을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아까 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장난삼아서 이제 곧 저의 키를 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키는 물론이고 우리 이제 180cm, 우리 전문가님의 키도 훌쩍 넘어서 2m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또 1등 공신을 해줬던 종목들이 있는데 RS 오토메이션 상승률이 51% 넘어가고 있고요. 로보스타까지도 1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190을 넘어가는 이 수익률이 좀 나오면서 저도 좀 놀란 상황인데 뭐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좀 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잘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52주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이제 엔비디아, 뭐 오늘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때문에 움직였지만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좀 움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RS 오토메이션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산업용 AI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뭐 최근에 들어서는 뭐 로봇주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이제 RS 오토메이션은 완전 급등으로 3거래일 연속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근데 이 로봇은 이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는 한번 리뷰를 좀 해드렸었는데 로보스타랑 이 RS 오토메이션이랑은 이 약간의 성향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RS 오토메이션은 급등이 나온 부분이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에 맞게끔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이제 로봇 관련된 이 상황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RS 오토메이션, 로보스타,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세 가지 종목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제일 대장은 로보스타겠죠, 당연히.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급등식으로 나와주지만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한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로봇 업황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반도체와 함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두 종목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지난주 1타 주식 이야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새 5% 넘는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성우 하이텍 저희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뭐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성우 하이텍은 이제 이 자동차 관련된 회사죠. 자동차 관련된 업종으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까도 이제 제가 자동차 관련된 업황 자체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코리아 FT 이 부분이랑 이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 자체가 이제 좋아질 것이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요. 물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자동차 판매량 자체도 굉장히 낮아요. 뭐 전기차가 됐든 하이브리드가 됐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꼽는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팔리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금리 인하가 계속 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부담되는 부분들이 좀 낮아지면서 이런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공급도 많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업황에 대한 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자동차 업황이 좋아진다면 이 종목 계속해서 좀 갈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제가 뭐 이렇게 확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후로 확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닌데 계속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보유해 주시고 아직 종목이 이 종목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시젠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시젠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또 오랜만에 듣는 종목명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200%를 넘어가기 위해 딱 가지고 온 종목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젠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이제 많이 오래전에 들어보고 이제 간만에 이제 들어보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뭐 이제 진단 키트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이제 듣는 그런 진단 키트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AI, 로봇, 2차 전지는 사실 제가 잘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많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진단 키트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왜 갑자기 이 주목을 받고 있냐? 바로 일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치사율이 무려 30%가 넘어간다라는 소식에 진단 키트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또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이 이 개발과 유통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흐름도 좋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나와줬고 코로나나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전염병이라는 건 이제 바로 끝나기보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끝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이제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생긴 전염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많이 가요. 좀 있으면 이제 또 뭐 벚꽃도 피고 뭐 이렇게 해서 일본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걸린 사람이 나왔다 하면 이제 진단 키트는 바로 불티나게 팔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나온 이제 전염병 때문에 이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흑자 전환으로 성공시킨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나마 진단 키트 관련된 이 회사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잘 다져주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죠? 바닥을 잘 다져줬고 또 어제 좀 급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 좀 나왔고 오늘 조금 어느 정도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는데 바닥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간다면 이 만약에 이제 뭐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일본발 이제 전염병이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는 한 29,000원 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7,000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현재가 이후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도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시젠이 또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감 가지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에서 우려감을 해소하면서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시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1타 주식 시젠이었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호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